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이 또 한 번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자 방산주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LIG 넥스원, 어디쯤 왔는지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대응하시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LIG 넥스원은요, 이동평균선이 모두 상방으로 향하면서 현재 주가 흐름이 긍정적인 신호로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재무제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까지 골고루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LIG 넥슨의 재무제표도 꾸준한 성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제표 중에 주요한 항목만 현재 지표만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ER인데요. PER은 지금 LIG 넥슨이 24년 예상 PER이 거의 101배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매우 높은 수준의 수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보통 이 PER이 높을수록 이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해석을 하게 되죠. 근데 PER이 100배 이상은 너무 또 과도하게 고평가됐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로 EPS로 보시겠습니다. EPS는 주당 자산 비율이죠. 주당 순이익이죠. 죄송합니다. 24년에 예상되는 EPS가 9,506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순이익이 또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수치입니다. 그만큼 주당 순이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건데요. 바로 또 PBR을 보시겠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죠. 24년 예상치 보시게 되시면요. 4.3배로 나타나 있는데 요거 자체는요. 주가가 기업이 순자산 대비해서 4배 이상 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이것도 고평가 신호일 수가 있지만 지금 방산의 흐름을 특성으로 봤을 때 방산 업종이 지금 좀 화랑이기도 하고 또 정부 계약이나 수주가 또 뒤따르고 있으므로 실적 상승 가능성도 또 반영이 됐다라는 라고 보실 수 있는 수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무제표 현재 가치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PBR과 PER이 지금 상당히 높게 고평가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방산업계의 특성상 장기적으로 수주 확대나 실적 개선, 높은 주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지게 되면서 이제 고평가 상태로 보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기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라고도 해석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재무제표 현재 지표를 기준으로 숫자만 가지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앞으로 LIG 넥슨의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이 2030년까지 계획을 야심차게 내놨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성장 의지를 강하게 표력을 하면서 5조 원을 투자해서 방산기업 순위 20위에 진입을 하면서 30개국 진출을 또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LIG 넥스원은 앞으로 대공망 체계 생산 시설, 그리고 무인 체계 성능 검증, 무인 플랫폼, 연구개발, R&D를 다양하게 투자를 하면서 인프라 확충에 총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확장 영역도 다양하죠. 북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 그리고 K 대공망 벨트 구축, 무인화 솔루션, 이것들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세우고 있고요. 지금 현재 LIG 넥스원의 매출은 2.3조 원이죠. 2조 3천억 원인데요. 2030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 매출 성장이 앞으로 속도와 탄력을 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LIG 넥슨의 방향성과 다시 한번 접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될 텐데요. 부채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4년 2분기까지만 해도 지금 305%에서 336% 수준까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10조 원 매출을 또 달성할 경우에는 이 경제 효과로 인해서 당연히 부채 비율도 낮아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또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IG 넥스원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곧 기업이 수익성을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당기순이익도 보시게 될 텐데요. 당기순이익 또한 지금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기업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신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게 되실 텐데요. 요거 괄호친 거는 손실이라고 보시게 되면 좋은데요. 이 괄호친 손실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감소한 금액이 어떻게 보면 LIG 넥슨이 유형자산이랑 무형자산 이런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LIG 넥슨 측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 능력 확장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당장 현금 유출로 인해서 조금 재무 부담이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투자 비용들이 미래 성장과 가치 기반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어서 볼 것은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 부분인데요. 일단 단기 차입금이 조금 증가를 했죠. 보시는 것처럼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요, LIG 넥슨이 지금 투자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금을 외부에서 많이 조달하고 있다라고도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차입금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면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재무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LIG 넥슨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또 살펴볼 것은요. 일단은 현금이랑 현금성 자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 대규모 투자자랑 차익급 상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금 유출이 조금 발생한다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유동성 리스크를 조금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현금 흐름표와 함께 주가를 살펴보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는 걸로 했는데요. 일단은 아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살펴봤었는데, 이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또 현금 흐름이 올라와 주면서 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좀 받쳐주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LIG 넥스원이 국내외 방산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주가가 그만큼 상승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펀더멘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현금 유출에 대한 단기적인 주가 조정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나 LIG 넥슨이 단기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취득으로 인해서 또 자금 부담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현금 흐름만 놓고 봤을 때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은 단기 차입금 증가로 유동성 확보가 좀 되고 있었지만, 또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종합적인 평가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슨의 차트 흐름, 어떻게 보면 재무랑 현금 흐름표가 긍정적이었고요. 다른 부정적인 요소들은 또 장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나 변동성 확대 등을 조금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